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랩지노믹스 최근 공시 무상증자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일정과 권리락 그리고 재무제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지노믹스 무상증자 결정 공시 내용 보시게 되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1일이죠. 따라서 랩지노믹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3월 30일 시간외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지금 플러스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인 날은 권리락일이고요. 권리락 하루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무상증자 자격이 생기고요. 즉 랩지노믹스 3월 31일은 권리락일이 되죠. 권리락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되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기준 주가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또한 권리락일부터는 이제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뭐 전량 매도하셔도 뭐 충분히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상증자를 받는 기준일이 권리락 전날, 즉 3월 30일이 되죠. 오후 6시를 기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일단 권리락일이 되면 이 주가가 기준 주가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권리락 효과라고 하고요. 일종의 착시인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죠. 뭐 간극이 커질수록,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주식 배정수가 두 주죠. 그러니까 2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극이 커질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요. 일단은 얼마나 떨어질지 기준주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권리락 전일 종가죠. 권리부 종가에 39,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기업은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2주였죠. 그러니까 2주니까 1 플러스 2는 3입니다. 따라서 39,000원이라고 가정한 권리부 종가 주식에다가 주가에다가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3,000원이 되죠. 따라서 권리락일부터는 기준주가가 13,000원으로 조정 하락되어 거래가 되는 거고요. 이 간단 계산식이고, 여기에 랩지노믹스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수는 보통 무상증자를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비율만큼 계산하시면 되는데,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권리락일부터 보유하신 주식을 모두 팔아도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주를 받기 전까지 매도하게 되는 경우라면 수익률 계산이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새로 받게 되는 주식의 수익률을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처음 경험하시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수익률 계산하는 거를 따로 만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에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새롭게 받게 되는 무상증자 주식은 4월 25일 자동으로 입고가 되고요. 일단은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뭐 세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들어오니까요. 영영시를 기점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새로운 주식의 주가라는 것은 사실 받게 되는 주식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주가라는 의미는 없고요. 굳이 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신주 상장일 전날의 종가가 되겠죠. 보유하신 주식의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랩지노믹스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21년 결산 실적 매출액은 2천억 원을 넘었죠. YY 6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48억 원 기록했고 YY 91%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861억 원 기록했고요.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 지금 검사 키트 판매 증가에 따른 이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폭발적으로 검사라든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 사업년도 랩지노믹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2020년부터, 즉 코로나 시대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거기에 2021년은 한 단계 더 레벨업하면서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에서 급격하게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여타의 코로나 수혜 기업들처럼 아마도 높은 밸류를 받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률은 52% 21년 기록했고요. 순이익률은 42%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는 2017, 2018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연도인데요.
매출액은 위에 보시면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제 잡혔던 매출액이긴 하지만 왜 유독 사업연도에 실적이 나빴는지 뭐 다소 궁금해서 뭐 해당 연도의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당시 기업은 연구개발 비중이 제법 높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비 이제 매출액에서 해당되는 비율 자체가 뭐 13%, 14% 가깝게 이렇게 지출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연구개발에서 이제 개발비로 회계 처리한 부분이 있었죠.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잡힌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지난 전기 말에 지금 약 16억 원 정도의 개발비 손상차손이 잡힌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는 개발 중이던 NGS라는 키트죠. 뭐 암 스캔하는 키트 같은데 이것이 개발 완료는 했지만 뭐 추가 임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앞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6억 원이라는 비용을 비용으로 떨궈버린 겁니다. 이 개발비 손상차손이 문제가 뭐냐면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자산화 시켰던 자산화 시켜가지고 외형을 부풀렸던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사업성이 없거나 뭐 개발에 실패하거나 연구 성과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 떨궈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처음부터 비용으로 잡은 게 아니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연도에 장부가액에 약 16억 원 정도를 감액해서 뭐 이렇게 비용으로 기타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개발비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계속 자산으로 잡혀야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인데요. 외국에서는 사실 이 개발비 무형자산의 이제 개발비를 상당히 까다롭게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계속 자산으로 잡혀서 외형을 부풀려 왔는데 나중에 이제 연구개발 실패다 이렇게 떨궈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연도별로 이 개발비 손상차손이 얼마나 되는지를 쭉 뽑아보시면 기업에 이제 어떻게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 개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사업연도별로 쭉 뽑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업이 현재 개발비, 무형자산에서 개발비로 잡고 있는 자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핵심 검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기업의 이제 미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개발비로 잡힌 검사 프로젝트들의 이 성공 여부, 즉 상용화 여부에 따라서 기업이 얼마나 높은 밸류를 받고 평가를 받는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진단키트 부분을 넘어서서 혈액암이라든지 뭐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라든지 암 스캔 등 이렇게 뭔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고 뭐 업사이드 포텐셜이 가능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계획대로 상용화되고 연구개발이 성과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잡힌다.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밸류를 줄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부분이 기업의 이제 미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 곧 상용화하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개발 성과가 나온 것들에 한해서 이렇게 개발비를 잡는 게 원래 합당한데 최종 개발을 앞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꼭 그렇게 무형자산 개발비를 잡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비 이제 손상차손 이렇게 계상처럼 잡히게 되면 상당히 우려스럽죠. 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뭐 연구 개발할 당시에는 뭐 사업성이 있다고 봤지만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결국 또 연구 개발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분식 회계 논란이 있었죠. 뭐 지금 현재 랩지노믹스 기업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무형자산 개발비 연구개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업의 이제 주요 주주 현황에 JP모건이 있죠. 사실 뭐 특별할 거 없는 부분입니다. 이 JP모건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JP모건의 해외 자산 운용사 뭐 이렇게 투자했다 과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21년 3분기 확정 손익계산서 중에 이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금융 수익 부분인데요. 약 21억 원 잡힌 부분 확인해 보면 일단 금융 자산이죠. 당기 손익에 포함되는 금융 자산의 평가 이익이 잡혔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없던 내용인데 2021년 해당 분기부터 잡혔던 항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0년 갑자기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늘어난 현금을 투자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디에 투자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보시게 되면 기업은 이제 공개된 주식 시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약 105억 원 가량 사들여서 투자를 했고요. 그 투자 성과를 위해서 손익으로 이렇게 인식한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 해석에 따라서 뭐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준 3단계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지 않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을 인정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죠. 21년 3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 구성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출 채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급격히 늘어난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난 기업들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다음은 이제 현금성 자산이 이제 455억 원 이렇게 잡힌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유형 자산에 대한 비중이 낮고 현금성 위주 자산 구성이 이렇게 보이네요. 기업의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매입 채무, 뭐 영업성 부채 조금 있고요. 뭐 기타 금융부채 등 뭐 이렇게 사실상 부채가 거의 없고요. 자본 구성도 생각보다 훌륭하죠. 이익 잉여금도 1,063억 원 기록하면서 9%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불과 3년 전 이익 잉여금이 40억 원 수준이었죠. 2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라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부채 비율은 32%고 유동 비율은 386%입니다.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하죠. 게다가 앞으로 기업이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희석 가능한 뭐 종류 주제라든지 12 전환사채, BW,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없습니다. 스톡 옵션만 일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2,000주가 있죠. 뭐 물론 이번 무상증자 후에 이렇게 늘어난 비율만큼 이 스톡 옵션도 행사 수량이 조정될 것이고요. 부여 방식이 그런데 이제 신주 교부뿐만 아니라 자기 주식 교부라든지 차액 보상 등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행사 수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유의미하게 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기업은 보통주 1133만 541주죠. 현재 주가가 33,050원이었으니까 기업의 시총은 3,740억 원 수준이고요. 21년 결산으로 당기 순이익이 861억 원 잡혔으니까 기업의 밸류 PER은 4.3배입니다. 바이오 기업치고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2년 실적 결국 앞으로 미래의 실적을 놓고 언제 한번 12개월 포워드 PR로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코로나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동성을 갖고 우리 사회에 미칠지 예상하기 힘들죠. 역시나 판단이 어려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시 역시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다소 우려를 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높은 밸류를 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대부분의 코로나로 급격하게 성장한 검사 키트 기업들 대부분 이렇게 유사한 모습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기업의 이제 성장세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고 또 미래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 같습니다. 오늘 최근 기업의 이제 무상증자 공시 살펴봤고요. 무상증자 공시 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뭐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랩지노믹스 뭐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 또한 재무제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